안녕하셨습니까? 김광동입니다. 제가 처음 뵙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을 왔는지 두 번을 왔는지 여러분들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공유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반도 질서의 문제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구조적 질서 문제 변화, 이 대응에 대해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나니까 3일 지났나요?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알고 잡은 건 아니지만 잘 됐다, 또 중요한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을 이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또 우리 손으로 처단을 하지 못하고 자연사 시켰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다시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께서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배님들에 비해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3대 세습의 이 70년에 가까운 왕조 체제를 또 보게 되는 이 근대 문명의 세계에 그 상황을 또 보고 맞이하게 되는 그 때가 지금이 아닌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만 짧지만 별거를 다 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요 꼴은 오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한반도의 구조적 질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큰 그림이랄까요? 역사적인 문제를 간단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 축의 변화 중에 하나는 1894년의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이전 질서, 그것이 500년이든 1000년이든 1500년이든 1894년 이전의 질서와 1894년 이후의 질서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청나라 중국 중심적인 질서이기도 하고 주종관계적 왕조적 질서이기도 하고 폐쇄적 질서이기도 하고, 이 수백 년 내지 수천 년간의 질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1894년의 청일전쟁으로부터 한반도에 거대한 질서 축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청일전쟁을 많이 분석을 안 하시는데, 당시에 아산만에서의 전투, 지금 경기도 성안에서의 전투, 그리고 평양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하나의 대규모 해전과 두 번의 지상전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그 전쟁의 결과는 압도적인 거죠. 약 10대 1에서 20대 1 정도로 일본의 승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질서는 일본 중심적인 질서고
식민지적인 질서고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제국주의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축이 바뀌는 것은 1945년 이거는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약 50년간의 이것이 500년, 5000년이든 간에 여기는 50년의 만에 질서가 바뀝니다. 일본을 대항한 미국이 만들어낸 동아시아 질서라는 것은 그 이전에 만들어낸 이 질서보다도 한국의 더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근본적 축, 어떤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근대 문명 체계고 자유민주 체제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커다란 보편가치적 축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그리고 한반도에 근본적 질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근대 문명 체계의 일환이었습니다만 한반도 우리에게는 제국주의적 질서였고 미국이 혹은 서구 유럽이 만들어내는 보편가치 자유민주화 시장경제의 그 성숙한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거대한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 거대한 세력입니다. 당시 45년 입장에 지금도 중국이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당시에 일본이 약 11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유지를 합니다. 약 2만 개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군대의 숫자가 약 650만 명의 군, 500개 사단에 해당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아시아, 대부분의 아시아의 서부와 서태평양의 일대의 세계적인 제국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을 다시 일본 열도로 집어넣는 과정이 4년간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약 30만 명의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작은 오키나와든 이오지마든 섬 하나를 뺐는데 몇 천에서 몇 만까지 미군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 보편가치 시장가치라고 하는 이 승리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변화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8월 9일날 2차 대전이 종결되기 6일을 남겨놓고 대일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41년부터 소련과 일본 간의 중립조약을 가지고 있던 그 소련이 6일을 남겨놓고 대일본 전쟁에 다시 얘기하면 한반도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를 만들어낸 보편 질서의 절반이라고 하는 북을 가져가게 되는 분단을 만들고 거기에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질서 체제를 만들고 오늘의 왕조세습적 3대 체제가 유지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다시 얘기